안녕하세요. 10월 13일 월요일. 일요일. 미안해요. 일요일. 미쳤네요. 10월 13일 일요일. 여러분의 평온한 일요일을 깰 뻔했네요. 갑자기 번쩍 그냥 막 이러진 않으셨겠죠? 10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잘 쉬고 계시나요? 뭐 저랑 같이 하시는 거 잊은 건 아니시죠? 너무 무장해제 하지 마세요. 10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자, 만약에 저 같으면 일요일은 이렇게 하겠어요. 물론 개인 정비도 하고 개인적인 일도 하고 가족도 보고 하겠지만 저녁쯤 해갖고는 다음 한 주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 작은 조금 계획을 약간이나 좀 생각하면서 머릿속을 컴다운 시킨 다음에, 그래서 월요일날 또 깜짝 놀라지 않고 월요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요일날 마냥 막 푹 쉬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정비도 하고 또 뭐 어떤 분들은 결혼식도 갔다 오고 어떤 분들은 산에도 갔다 오고 개인 운동도 하시고 집안에서 같이 가족들과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지만 저녁 한 8시나 9시쯤 되면 다음 주는 월요일 뭐 하고 화요일 뭐 하고 수요일 뭐 하고 목요일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주간에 조금 계획을 무슨 일이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무슨 돈이 얼마큼 들지, 어떤 시간을 어떻게 배려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 놓는다면 아마 다음 주 한 주가 아마 급작스럽게 막 불편한 일이 생기진 않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실천하는 건 어려운데 오늘 한번 들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한 주가 뜻깊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도 제가 통치구조 주말에 하면서 또 찔러 드릴게요. 자, 그러면 10월 13일 일요일 매일 헌법 통치구조 가볼까요? 24년 국회직 9급. 국회직 9급은 20문제밖에 안 되는데 오지선다에다가 또 10문제가 통치구조, 10문제가 통치구조 아닌 영역. 그래서 통치구조가 국회 관련된 시험에서는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에 관련된 시험에서는 그렇게 통치구조가 비율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기만 좀 그래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날 했던 약간 국회의원, 국회 조직은 잘 봤는데 국회의원의 권한을 많이 안 한 이유가요. 요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나오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포기를 한다든지 이게 안 돼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회의원 지위에서 나오니까 국민의 봉사자로서 지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 그러면 44조 불체포특권, 45조 면책특권. 일단은요, 불체포특권은 일시적 또는 잠정적 이런 말을 쓰고요. 여기는 면책특권은 영원 면책이에요. 영원. 다만 일신 전속적이에요. 일신 전속에 속한 영원 면책이다. 특권이다. 영원 면책 특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만 이제 또 요건이 있죠. 불체포 특권이 되기 위해서는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이거 휴회중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폐회중은 또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폐회중에는 체포돼요. 구금돼요. 근데 만약에 회기가 시작되면 이거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석방 요구할 수 있어요. 석방 요구. 요거 4분의 1 이상 그래갖고 석방 요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회기 중에는 무조건 그렇다서 체포가 안 되나? 그렇지는 않죠. 요거 현행범일 때는 체포됩니다. 현행범. 그것도 본회의, 회의장 안에서는 회의장 내에서는 의장의 명을 받아야 돼요. 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체포 동의서를 받으면 돼요. 체포 동의서. 이거에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과출 출과찬이다. 출과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정이 따로 없으니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재과출 출과찬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체포 동의서를 요구하는 걸 바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는 정부를 타고 정부가 국회에 요구합니다. 이렇게. 정부는 즉시 지체 없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본회의 열면 본회의 24시간부터 72시간, 요때 24시간부터 72시간,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그래도 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기 중에는 현행범일 때 체포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석방 요구할 때도 현행범은 제외되는 게,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된 범은 제외되는 게 어차피 회기 중에도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면책특권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국회 내에서예요. 국회는 복도가 됐든 기자실이 됐든 회의장이 됐든 국회 지하에 식당도 있어요. 식당이 됐든 국회 내에서요. 또 본인만이에요. 본인만. 자, 직무
관련도 돼요. 관련. 요 직무 관련. 아니, 명백히 허위인정을 알면서 이런 건 안 되죠. 그런 건 안 되고요. 자, 명백하게 범죄는 또 안 됩니다. 직무 관련 본인만 또 요렇게 내에서 그렇게 해서 관련한 표결, 자, 이런 발언, 표결 이거 전부 다 면책을 어디다? 국회외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민형사상 책임을 안 진다고 그랬으니까 뭐 정당 내에서 징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해요. 아, 이 안에서 징계, 내에서 징계 가능해요. 국회외에서의 민형사상 책임을 영원히 지지 않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영원히 지지 않는데 들어오면 공소기각 나오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특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볼게. 1번 현행 헌법 45조 면책특권. 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면책특권 얘기하는 거죠. 국회외에서요. 국회외에서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직무 관련한 행위도 포함돼요. 관련도 포함되고. 그래서 자, 국회 외에서 책임을 안 진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법조문 그대로예요. 2번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내에서의 의사표현 행위 자체만을 국한하지 않고 통상적인 부수한 행위까지 포함된다. 맞죠? 관련. 맞아요. 3번 발언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발언 내용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건 명백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명백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대상이 될 수 있다로 가야죠. 명백한 경우는 안 되지만 이런 다소 제대로 요 정도는 충분히 관련성 있고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 3번이 정답. 4번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서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관할 법원 판사는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체포 동의서를 요구 정부에 제출. 그래요. 정부에 제출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부로 가고 정부에서 여기를 국회에 바로 자 이렇게 지체 없이 맞네 요청해야 된다. 5번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 현행범이 아닌 한 현행범은 어차피 석방 요구 못해요. 이럴 때 제적 4분의 1 어저께 토요일 날 했던 지문에 5번 지문에 있었다는 거 이렇게 갖고 나온 거예요. 석방 요구. 자 이렇게 해서 어제에 이어서 조금 국회 조직과 오늘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특권을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 잘 정리하셨죠? 그러면 내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저녁쯤 해갖고 한번 한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시는 습관을 들인다면 아마 여러분도 계획적이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렸을 때 그런 행위를 안 하게 돼요. 충분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면 좋아요.